그래서 아까 우리 다른 반에서 수업하는 여기 효자고 학생도 미대 준비하는 애라서 걔는 이제 전략이 바뀌고 미대는 또 그렇거든. 미대는 1등 서울대는 아니겠지만 일반 미대들이 1등급만 바라는 게 아니고 기준치를 제공하거든. 실기가 중요한데 뭐 두 과목 합이 뭐 5등급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시하거든. 그럼 얘는 지금 기준을 맞추려고 그 정도 공부하려고 애쓰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입시 방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인지를 정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 정가은은 서울대 경제학과가 목표니까 전과목 1등급이 나와야 되는 거야. 다르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철수라는 학생은 여기 가까운 신한대만 가면 된다 그러면 내신이 2등급대가 돼도 안전빵이 되는 거야. 오케이? 정의해야 돼. 자, 7번 볼게. 긴 예문, 복잡한 예문의 마지막일 텐데 익스텐트라는 단어 외우게 해줄게. 아까 익스펜드 나왔지? 요거 그림 그려주면 이게 뭐야? 사방으로 어떻게 되니? 뻗어나가지. 이걸 확장이라 그러거든. 이게 익스펜드야. 그러면 익스텐드가 있어. 이건 길이상으로 늘어나는 거야. 연장하다 뭐 이런 뜻이야. 어디 들어본 음악 같아? 그 문방구 오락기 중에 버블이라고 있잖아. 아르르해서 풍선 터트리는 거 안 해봤어? 풍선 늦게 터뜨리면 고래 나오고 이런 거 안 해봤어? 그 게임에서 풍선에 글자가 알파벳이 3개 있는데 EXTND를 다 터뜨려서 모으잖아? 그럼 목숨 하나가 더 생겨. 그럼 플레이 시간이 어떻게 돼? 길어지겠지? 한 번 더 죽어도 되니까. 그래서 그 플레이 시간을 연장해주는 보너스를 줄 때 영어 약자가 extend가 나오는 거야. 뭐 모르면 되고. 요새 감자탕 집에 가면 그 오락기. 자, 이 extend의 명사형이 얘는 명사형이 expansion이지만 얘는 명사형이 extension도 있지만 extend도 있어. 이걸 얘기할 건데 이거 연장하다니까 이게 뭐겠어? 연장이겠지. 이건 뭐냐면 연장된 정도야. 이 단어가 중요해. 그럼 좌우로 늘렸으면 어느 정도까지 늘렸어가 있겠지. 그 정도가 extent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동의어가 뭔지 알아? 디그리 정도라고 배웠어? 어느 정도까지 할 때 디그리. 도도 있지만 정도. 동의어라고. 이거 어떤 학교 시험 대비할 때 동의어로 한지문 속에 계속 나왔는데. 알고기였나? 그래서 우리가 정도라는 건 뻗어간다 그랬지. 어디까지 뻗어가니까 to the extent가 뭘 것 같아요? 그 정도로부터야 그 정도까지야. to가 도착 지점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할 때 to 부산이라고 하지? 그럼 그 정도까지. 이게 표현이 뭐냐? 그 정도까지. 야, 너 어느 정도까지 공부했어? 나 코피 날 정도까지 공부했어. 그 정도까지라는 표현 국어에서도 많이 쓰지? 그게 영어로 to the extent라고. 굉장히 많이 나와 수능 지문에서. 그럼 요거 해결됐지? 일단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주어 동사는 아니고 이 정도까지. 됐냐? 그럼 이제 이 정도가 뭔지를 설명을 해야 되겠네.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바로 경제 관련 시스템들이 하나의 부분이 될 때까지, 문화의 부분이 될 때까지. 자, 경제적 활동으로 시작했어. 그게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의 문화가 되는 정도까지. 그때까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종류야. 이 source of는 kinds of야. 다른 종류의 경제 행동들을 가집니다. 거꾸로 말하면 각기 다른 경제 관련 행동들을
하다가 그게 결국은 그 경제 활동에 관련된 뭐가 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의 문화가 된다는 거야. 문화의 일부가 된다는 거지. understand? 원래 경제는 경제지만 그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뭐가 된다는 거야. 문화가 된다는 거지. understand? 그럼 뭐 있어? 경제 활동이 우리가 물건을 사 먹고 물건 값을 지불하는 거지.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지불하는 금액에다가 팁이라는 걸 얹어주지. 그것도 경제 활동이잖아. 내가 물건을 구입하고 그 판매자에게 약간의 팁을 주는 게 경제 활동이잖아. 그게 미국의 뭐가 됐어? 문화가 됐지. understand?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주는 거 싫어하잖아. 근데 미국은 안 주면 이상한 사람. 그래서 미국은 그걸로 의사표시까지 해. 예를 들어서 보통 팁이라는 게 한 10% 정도 되거든. 내가 10,000원짜리 먹었으면 한 1,000원 정도 팁으로 얹어놓고 나. 영화에서 많이 봤지. 이렇게 물건 값을 지불, 뭐 식사값을 지불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지폐 한 장 달랑 올려놓고 나오잖아. 그게 이제 서빙한 사람들 주는 팁으로 남겨놓는 거거든. 10%니까 10,000원짜리 먹었으면 1,000원 정도 남겨놓는 게 팁이잖아. 근데 만약에 100원만 남겨두면 뭐가 돼? 네 서비스 똑같았다 이제 표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팁을 안 주는 건 아닌데 기준치보다 낮게 주면 나 불만족이야. 그럼 반대로 기준치보다 10% 이상을 놓고 나오면 뭐야? 너무 좋았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팁으로 손님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 게 이제 문화가 된 거죠. 경제 활동인데 문화가 된 거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 경제적 시스템이 경제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문화가 될 정도까지 그때까지 여러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경제적 행동을 한단 말이야. 거꾸로 말하면 하다 보니까 문화의 일부가 되더란 말이지. 경제 활동이. 이 정도 파악하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좀 독특하게 나왔는데 8번 읽어볼 거야. 다음 문장에 표시된 절이 형용사절, 부사절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쓰고 해석은 선생님이 할 거야. 니네 지금 직접 해봐. 1, 2, 3번 있지? 이게 기능상 부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명사절인지 셋 중에 하나야. 그것만 한번 가볍게 체크해 놔봐. 그냥 풀이해 줄 테니까. 세그먼트는 딱 돼 있지. 가로 돼 있지. 자, 첫 번째.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스릴인데 앞에 더가 있으니까 품사가 뭐야? 명사겠지. then 나오고 뒷문장 볼 거야. 서두름은 줍니다. 니네가 알고 있는 기분은 어떤 식이 돼야 완전한 절이 돼? 이게 우리를 준다겠어? 우리? 에게가 나왔으면 뭐까지 있었어야 돼? 직목이 있었어야 되지. 그럼 그게 없다는 건 이 문장이 어떻다는 거야? 불완전한 문장인데 앞에 선행사 명사가 있지. 이걸 우리가 무슨 절이라고 배웠어? 관계 대명사절인데 무슨 격이야? 직접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일 거 아니야. 어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제 문제. 내가 관계사절은 관계 대명사절이든 관계 부사절이든 다 선행사 명사를 뭐 하는 거야? 명사 꾸미는 게 뭐지? 그래서 관계사절은 이름이 뭐다? 그럼 1번 답 나왔네. 무슨 절? 형용사절이었던 거야. 꾸며주는 거지.
해석 안 하고 일단 두 번째 보자. 일단 니네가 while 배운 건 언제밖에 안 배웠어? 아니 완전이든 불완전이든 while 주어 동사는 그거밖에 안 되지 않나? 무슨 절? 부사절. while이 시간의 접속사니까.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2번은 부사절이야. 아직 해석은 안 했어. 첫 번째는 형용사절. 자, 그 다음에 feel. 뭐뭐을 느끼다 그러면 타동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feel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으로 이렇게 대절을 취하는데 하나 더 확인할 건 있지. 문장이 완전하냐는 거지. 그들의 삶들이 are speed up 자동사야. 속도가 올라가다. 뭘 빠르게 하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속도가 올라가는 거지. 자동사니까 완전한 절이고 이 부분은 그러면 feel이라는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되는 무슨 절? 명사절, 대절. 이렇게 딱 쓴 사람은 맞는 거야. 오케이? 이제 해서 지금 니네가 표시한 걸 근거로 이렇게 꾸미면 무슨 스릴이야? 스릴은 우리말로 바꾸면 전율 이런 거야. 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중에 다는 아니야. 일부는 즐긴대. 그 스릴을 즐긴다. 우리말로 못 바꾸면 스릴을 즐긴다고 하는데 그 스릴을 누가 주는데? 서두름이 우리에게 주는. 요거 뭔지 알아? 꼭 여유 있게 안 하고 그 임박해서 할 때 그 느껴지는 짜릿함? 수행평가 일주일 전에 알려줬는데 하루 전에 그걸 하면서 느끼는 전율감? 요거 뭔지 아는 사람 있을 텐데. 그래서 요 전율감 때문에 일부러 미루다가 직전에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짜릿한 전율. 그 전율감을 느끼는 놈도 있고 한편으로 썸이니까 다른 놈들은 상당히 drive crazy는 대부분 네거티브야. 예외는 있어. You always drives me crazy. 너는 나를 미치게 만든다. 너 때문에 죽겠다 이 말이야.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부정적인 거야. 네가 매력적인 것 때문에 내 마음을 안 받아주지만 네가 매력적이라서 너만 보면 나 미치겠어. 그게 뭐야? 좋아 죽겠다는 표현보다도 미치겠다. 정말 어떻게 안 돼서 괴롭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drive crazy는 감정이 부정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즐기는데 다른 놈들은 미추어 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미친 상태로 유도가 된다. 운전이 아니고 뭐 때문에? 이 서두름이 주는 게 있지. 그게 뭐야? constant. 끊임없는. 서두르면 여유가 없잖아. 끊임없는 pressure. 압박. 압박에 의해서 미쳐버린다. 됐어? 요게 1번이야. 미치게 돼. 2번. 그리고 느끼게 된다. 요 대절을 느끼게 되는 거지. 결국 뭐라고 느끼게 돼? 그들의 삶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 서두르다 보니까 삶이 너무 바빠지고 있구나. 어느 정도까지? up to가 어디까지야. 어느 정도까지야. 그냥 to가 어디까지라면 up to 어느 정도까지. 정도가 뒤에 나와. 어느 정도야? 이 디그리 내가 정도라 그랬잖아. 어느 정도야? accept가 뭐였어? 받아들이다. able 뭐야? 수동이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건 감당이 되는 수준이야. on이 붙었으니까 뭐야? 감당이 안 되는 정도까지 내 삶이 바빠짐을 느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느끼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저주를 즐긴다고. 오케이? 자, 네 글자가 떠오르지. 벼락치기를 즐기는 놈이 있고 벼락치기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놈도 있단 말이지. 오케이? 중학교 때까지는 벼락치기. 나 전날 하루 딱 하고 100점 맞았다? 이 전율을 즐겨서 다음번에도 너무 미리 하면 안 돼. 헷갈려. 전날 딱 해서 맞춰야지. 전날 그래서 밤새 막 에너지 딩크로 이게 즐기는 거야. 나중에 고등학교 보니까 이게 안 돼서 이렇게 하면 너무 할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미리미리 해둬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게 될 수도 있다. 구문을 보니까 내용이 잡히지? 자, 9번도 도전하면 이거 약간 어렵다. 또 구별을 어떤 건 딱 보기만 해도 아는 것도 있고.
정유지 머리 아픈 표정. 그래, 그 표정이 자주 나와야 실력이 향상돼. 항상 즐겁고 해맑고 편한 표정이면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잖아. 어렵게 공부해야 어렵게 성적이 나오지. 방은찬 맞아? 운동 어렵게 해야 실전에서 잘할 수 있어? 네. 운동 건성건성하면 쳐 맞는 거지. 네. 자, 해봤어? 그냥 답은 쉽게 쓸 수 있어. 왜냐면 올도도 아까 while처럼 뭐야? 부사절에 이끌는 접속사지?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1번은 부사절이다. 까먹은 사람들은 예전에 선생님이 부사절 설명하면서 1번 시간, 2번 이유, 3번 조건, 4번 양보 해서 쭉 적어줬던 거 있지? 분명히 니네 책에 부사절 설명하는 파트 찾아보면 그 제목에 부사절이 쓰인 구문의 이해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거기 뒤져본 거 써져 있어. 그거 찾아서 공부하는 게 저렇게 민서처럼 아트하지 말고 찾아보고 복습해야지. 그래서 올도 보고 바로 부사절. 자, 이게 어려웠어. 문법 설명할게. 이거를 먼저 봤어요. 이거 최근에 배운 거야. 이때 강조 구문이야. 여기 뭐부터 나왔어? 동사부터 나왔지? 그럼 강조된 이 it is 다음에 actually 부사 빼고 이게 바로 뭐야? 주어야 해. 오케이? 그러니까 막 이때 강조 구문 안 썼으면 이것이 is the real loss다. 이렇게 번역할 거라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it is that 사이에다가 강조하는 성분을 넣는다 그랬잖아. 근데 이 뒤에 보니까 is부터 나온 건 주어가 없잖아. 그래서 결국 이 안에 있는 the loss of services가 주어라고. 부사는 빼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주어는 품사가 뭐지? 엄밀하게 하면 loss 명사잖아, 그지? 그러면 서비스도 명사인데 뒤에 보니까 이 시스템들이 뭐한다? 제공하다지. 제공하다는 얼른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한데 없지? 이건 이때 강조의 대시니까 없지? 그럼 불완전한 문장인데 앞에 뭐가 있어? 명사, 선인사가 있지? 그럼 이거 뭐야? 관계 대명사절 아니야? 목적형? 관계 대명사절 무슨 절이라고 그랬어? 형용사절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이것도 이따 독해할 때는 이렇게 꾸며주면 되는 거구나. 구조상으로 이러이러한 서비스의 상실이 바로 진정한 상실이구나.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지. 자, 이제 해석해볼까? 비록 알지? It is the performance of hardware. 이것도 이때 강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네. 동사가 있고 주어가 없으니까 이게 바로 이 강조금은 주어였던 거야. 하드웨어의 기능. 이 is the intermediate concern. concern이 우려야, 우려. immediate, 즉각적이냐. 이게 왜 우려점이 생기냐면 following, 이거를 따라가는 거지. 누가 먼저? 얘가 먼저지. 얘를 따라간다잖아. following 얘, following me. 누굴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먼저 가는 거지. 야, 나 따라와. following me. 그럼 나를 따라오니까 내가 먼저 가야지. 그럼 여기서 지진을 따른다는 건 지진이 먼저지. 그래서 지진을 따르는 우려. 무슨 말이야? 지진이 생기면 그에 따르는 우려.
오케이? 그 즉각적인 우려가 뭐래? 뭐가 우려야? 이거지. 하드웨어의 기능. 이게 걱정거리란 말이야. 하드웨어는 뭐냐면 이런 거야. 고속도로, 파이프라인, 트랜스미션 라인. 그 이제 전선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송전선. 알지? 그거 트랜스미션이야. 전기를 전하는 걸 트랜스미션이라고 하거든. 이게 하드웨어잖아. 전선, 배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도로 이런 거. 아니 지진 나면 이게 없어지는 게 걱정 아니야? 근데 이제 잘 생각해봐. 그거 왜 걱정이야? 경부 고속도로가 지진으로 파괴됐다. 어떡해. 도로가 없어져서 안타깝다. 나하고 상관없잖아. 그럼 내가 걱정하는 건 뭐야? 그 하드웨어의 상실이 아니라 그 하드웨어가 사라져서 내가 이용할 수 없게 된 서비스의 상실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발전소가 무너지면 니네 왜 걱정해? 발전소 무너진 걸 걱정하는 게 아니야. 발전소가 무너져서 내가 전기를 이용할 수 없게 됐음을 걱정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가 만약에 어디 시골 두메산골에 살아서 촛불 켜고 살아. 전기를 안 써. 나는 자연인이다. 야. 그럼 발전소가 붕괴됐다고 해도 너 걱정해야 돼. 할 이유가 없어. 그거 무너졌어도 내가 촛불 켜는 서비스에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촛불 공장이 초공장이 망했다. 그럼 걱정하겠지.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어려운 질문도 해야 돼. 자, 지진에 이어지는 즉각적인 우려는 바로 하드웨어의 기능이 우리의 우려 사항이 맞아. 맞기는. 그것도 걱정은 돼. 그렇지만 실제로 걱정은 바로 이것이라고. 실제로 진짜 걱정은 이거라고. 아까 이 뜻으로 번역하면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상실이야말로 뭐다? 진정한 대중들에 대한 상실이다. 손실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쓰면 얘 들어봤어?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들어봤어? 알아둬야 돼. 인프라 구축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 인프라가 뭐냐면 기반시설이라고 해. 우리말로 하면 이걸 기반시설이라고 해. 아마 도시 만들고 하는 게임을 해본 사람 알 텐데 한 도시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뭐 하니? 그 도시에 무슨 뭐 롯데월드 짓고 뭐 아파트 짓고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네가 황무지야. 벌판인데 이제 도시를 만들고 싶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그냥 아파트 지으면 되나? 뭐부터 나요? 길도 놓고 또 뭐도 수도 공급해야 되지 않아? 물 공급해야 되고 전기도 공급해야지.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오케이? 옛날에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기업이 있었어. 건설회사인데 얘네들 뭐 하는 게 주 업무인 줄 알아? 저 사우디 가면 사막이지. 사막에다가 이제 아파트도 짓고 그 뭐 놀이동산도 짓게 지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도로 깔고 수도 공급 시설 만들고 전기 깔아주면 걔네들이 그걸로 돈 버는 거야. 그 다음에 건물 짓고 하는 건 니네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밑에 밑판 깔아줄게. 그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 그럼 니네가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 그럼 인프라스트럭처가 뭐였어? 영어 공부해서 인프라가 뭐였어? 단어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주는 수업 같은 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수업을 이해하는 건 세부적인 내용이고 이 수업을 들으려면 기본적으로 기본 단어는 알고 들어와야지. 야, 영어 공부 있어서 단어 암기는 바로 인프라코어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비유적으로 쓰면. understand? 윤나가 라면 끓여 먹고 싶어. 신라면은 그때그때 사서 끓이면 되는데 뭐가 인프라야? 또 냄비라 그래라. 물, 수도. 또 뭐야? 화덕. 이런 게 다 요리에 있어서 인프라가 되는 거야. 그게 있어야 뭐 다양한 요리를 거기서 할 수 있지. 오케이? 그래서 바로 이 하드웨어가 사라지면 걱정이 된 진정한 상실은 바로 뭐야? 이 시스템이 바로 어디 있어? 이 하드웨어가 시스템이야. 얘네들이 있었을 때 제공하던 무엇의 상실? 서비스의 상실이 진짜 상실이라고. 됐지? 자, 10번. 빨리 적어 빨리.
이제 요령 알잖아. 보기만 해도 딱 보이겠네. 1, 2번 그냥 바로 보이지 않아? 뭐 풀을 시간을 줄 필요도 없겠네. 후 나오고 후 나왔잖아. 앞에 뭐가 있어? people이라는 선행사가 있지? 무슨 격인지도 얘기해봐. 주격, enjoy가 동사니까. 두 번째 후 봐봐. 또 live가 동사지. 주격이지. 근데 선행사가 안 보이지. 연달아 썼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선행사를 둘 다 뭘로 쓰는 거야? 공통으로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문제 쉽게 이거 형용사절이야. 배웠다 그랬잖아. 배웠다 뭐뭐다라는 것을. 그럼 뭐야? 의리라고 번역했지? 그럼 무슨 절? 런이 타동사니까 뒤에 대절, 명사절 나오면 목적어 나오면 그게 바로 무슨 절? 명사절. 이게 셋 중에 제일 쉽네. 그래서 우리 해석할 때도 관계사들은 수식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배웠다. 배웠고, 야, 너는 꼭 배웠다로 번역 안 해도 돼. 알다로 번역해도 돼. 알았다. 뭘 알았다? 이 대절을 알았다. 이렇게 번역할 거야.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첫 번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Enjoy the best relationships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최고의 관계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야. 사이가 어떤 사람들이야? 좋은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 그리고 live life. 삶을 살아가고 있어. 어떤 삶이냐? 리스트가 뭐의 최상급이야? 리트. 그건 뭐야? 적은 것 중에서도 리스트면 가장 적은 거지? 거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거의 frustration. 기억나? frustrate. 뭐 한다고 그랬어? 좌절. 걱정 없는 사람들이지? 공통점 맞아? 그렇잖아. 첫 번째,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어떤 좌절감도 거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 뭐에 관련해서? regarding은 뭐뭐에 관련하여. 여기에 대해서 좌절이 없어. 그들의 남들과의 무슨 점에 대해서? 다른 점에 대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조나단이지. 생김새가 한국인과 다르지만 얘가 자기 피부가 검다고 TV에서 보는 게 좌절하거나 하는 게 있어 없어?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좌절을 거의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조나단 보면 어때? 거기 나온 패널들이나 출연자들하고 되게 다 사이 좋은 것 같지 않아? 원만한 대인관계. 조나단은 이미 어떤 사람들이야.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야. have PP가 완료잖아. 이미 학습돼 있는 사람이야. 이 점을 아는 사람이지. 뭐 차이점들은 언제나 뭐 될 수 있다. 차이점들은 언제나 예상될 수 있다는 것은 차이점은 언제나 있음을 뭐 하는 거야? 차이점이 예상되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내가 살다 보면 언제든 차이는 있을 수 있지. 뭘 알았어? 차이점이라는 게 언제든 예상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의 진실이다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나 혹시 살아가다가 나와 다른 내가 남들과 다르다고 느껴져도 거기서 좌절한다 안 한다. 원래 이런 거지 삶이. 이런 거. 뭔 얘기 하겠어? 그런 사람도 있는 거지. 근데 니네 부모님은 안 그러지. 나는 어떻게, 넌 왜 그러는 거야? 누굴 닮았어? 근데 이 지식, 이 진리를 알고 있는 부모님들은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너는 별로 취미가 없구나. 나랑 다를 수 있지 뭐.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지. 찐으로 진짜 걱정 안 해. 그래서 가끔 TV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 부모님인데 뭐 본인 인생 본인이 개척하는 거고 저는 자식 인생에 간섭하지 않고 싶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다르게 마련이니까요. 그럼 엄마 아빠의 정신 건강이 좋아. 근데 내 자식이 나랑 똑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즉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괴로워져. 네 교우관계 생각해봐. 뭐 먹을래? 야 소스 가자. 요새 대세야. 따라와야 되네. 지영이가 아니야 짜장면. 너만 짜장면 먹어? 이게 이상한데? 지영이 집에 가면서 왜 나만 짜장면을 좋아하는 걸까? 그 좌절하면 안 된다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경상도 말로 뭔 줄 알아 그게? 나는 이거 할래. 그러면
야 우리 짜장면 먹을 건데 너 뭐 먹을래? 넌 짬뽕. 왜 너만 이게 아니고 경상도 사투리 뭔지 알아? 난 짬뽕 이러잖아? 뭐라 그러죠? 먹으라든가. 니는 알아서 시켜 먹어라. 우리 이거 먹는다. 그게 서로서로의 정신관계에 좋지 않냐? 그러니까 집에서 생각해봐. 가족들 모여가지고 저녁에 배달 음식 뭐 먹을까? 그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얘 주문도 못하고 1시간 반을 서로 싸우고 앉아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1인분씩 각자 시키면 돼. 맞지 않냐? 다른 걸 인정. 근데 부모님들 다는 아니시겠지만 야 오늘 저녁에 치킨 어때? 또봉이 치킨 맛있던데 그거 먹자. 그랬더니 난 피자 먹을 건데 아 쟤 또 왜 저래? 아빠 뭐라고 하면 돼? 나 피자 넌 피자 1인분 야 1인 피자 뭐 좋은 거 시켜. 나는 그럼 또봉이 치킨 1인분 여보 당신 뭐 먹을래? 가정이 평화로워. 그래서 우리 집에는 TV가 2대야. TV가 한 대 있으면 통일시켜서 봐야 되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냥 화끈하게 2대 놨어. 그래서 너 볼 거야? 와이프랑 1박 2일 같이 보자. 같이 보자. 우리 와이프는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해. 넷플릭스도 우리 4인 시청 가능으로 내가 등록했어. 그래서 넷플릭스 같이 들어도 와이프는 딴 거 로맨스 이런 거. 나는 또 김부장 이런 거. 근데 안 그러면 계속 하나로 통일돼 있으면은 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 강요해서 봐야 되잖아. 집에 아빠 뉴스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TV 한 대 있는데 아빠가 맨날 뉴스만 틀어놓고 보지도 않아. 막 자. 딴 데 슬쩍 들면 아빠 뭐라 그래? 아 보는 거! 박은찬 많이 당해봤나 보다. 주무시면서 채널을 살짝 돌리니까 뭐라 그래? 아 돌리지 마 보는 거야. 보긴 뭘 봐. 그치? 숙제 여기까지 풀었으니까 일주일 뒤에 만난다 이제. 그러면 그 밑에 169페이지하고 170페이지하고 171페이지까지 풀어. 그래서 가급적 이면 선생님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교재는 마무리하고 지금 책을 주문해 놨으니까 천일문 시리즈 들어갈 거거든. 요거 해오고 특강 숙제 선생님이 단어 정리해오라는 거 그리고 200번까지 푸는 거 그 다음에 요 본교재 171페이지에 독해까지 문제 답 써오는 거 요거 하고 시간 남으면 그때 재밌게 놀아. 알았지? 할 건 하고 놀아라. 고생했어. 선생님 보고 싶다고 울지 말고 보고 싶으면 영통해.